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발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이 아닌 지극히 검사의 시각에서 형사적 사건의 관점에서 내게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럼 저는 사과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가겠다라는 책임을 인정을 해야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는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정치적 책임을 떠올리지 못하는 윤석열의 사고방식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정점에 있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하등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 얼굴은 당연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고위직에 있는 자라면 하위직의 모든 책임을 묻고 자신들은 지금만 모면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경찰의 잘못이 확인되자 이상민 장관, 이번엔 경찰과 선을 긋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주의 감독합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주의 감독 권한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5달 전 발언은 좀 다릅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주의 감독합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파업된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경찰 지휘부에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주의 감독합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경찰과 소방에 물어야 하는데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갖고 거기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경찰 소관이죠. 윤석열이 나서서 확실하게 책임질 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부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들면서 한동훈과 이상민이 했다. 그 많았던 결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어서 12구 참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장관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관은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폼나게 사표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들 염장지르지 마십시오. 이 장관은 안부 문자라고 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제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발언이 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정 의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당시 자신이 장관으로서 위기를 잘 넘겼다며 이상민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네.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12구) 참사 국정조사는 여전히 여야 입장이 갈렸습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회동 1시간 전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 17명을 모아 의견을 들었는데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건 없어요. 엇갈리는 건 뭐 없었다고. 만장일치는 아니죠. 만장일치입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권은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기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썼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MBC와 통화해서 4명 정도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특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주의 감독합니까?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경찰청 역시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주의 감독합니까?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번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지어 어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장관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관은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무거운 책임 앞에서 폼을 따질 일이냐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자신이 지휘 감독할 권한만 있고 나는 책임을 안 진다?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되거든요. 민주사회에선. 그 점에선 완전 틀린 말입니다. 이태원 사고입니까? 이태원 참사입니까? 네,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정 사진과 위패도 분향소에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참사 당일 구청 당직자는 8명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박희영 구청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났습니다.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소방공무원 노조가 참사 책임의 주체로 이상민 장관을 지목하면서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사로 인한 희생자는 1명이 더 늘어서 158명이 됐습니다.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찾아왔습니다. 부실 대응의 최종 책임자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하고 특수본에 고발한 겁니다. 소방노조는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음에도 인파로 인한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소방노조는 또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행되지 않고 112 신고와 재난안전 통신망이 연계되지 않은 것도 장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경찰 기동대 경력의 재배치와 구급 및 치료에서의 지휘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주장했습니다. 소방노조의 고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난안전법상의 그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수부는 이 장관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일부 혐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행안부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에선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을 놓고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월 윤 대통령은 경찰에 이런 당부를 했었죠.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지난달 법무부 역시 마약과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고 검찰에 지침을 내렸고요.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결국은 마약 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할로윈데이에서 마약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은밀한 마약 단속을 위해 정복 입은 경찰을 덜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마약 수사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 간부급 경찰은 성범죄 예방과 교통관리 등 과중한 업무에 마약 수사라는 국정 과제가 내려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겠냐며 자원 배분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모습을 보면 이번 할로윈데이에서 마약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비수에 최우선적인 순위를 줬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다른 모든 정책 가치에 열등한 미뤄둬도 좋은 가치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 역시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주의감독합니까?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럼 저는 사과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가겠다라는 책임을 인정을 해야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는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죠.